여러분, 혹시 카톡 알림 하나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은 적 있으세요? 아직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았는데 특정 사람의 이름만 떠도 몸이 먼저 긴장하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사실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뒷목이 뻣뻣해지고 머리가 지끈거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죠. 저는 이런 상태를 사람 알러지라고 부릅니다. 꽃가루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 꽃가루만 스쳐도 재채기를 하듯 어떤 관계는 실제로 몸을 먼저 반응하게 만듭니다. 진료실에서 보면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자기 자신을 먼저 탓합니다. 내가 예민해서 그래, 내 멘탈이 약해서 그래요, 그냥 참으면 지나가겠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몸이 이미 그 사람을 강한 스트레스 자극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 상태를 계속 참고 넘기시면 편두통으로까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왜 유독 특정 사람 앞에서만 내 몸이 이렇게 무너지는지, 그리고 그 고통의 고리를 끊기 위해 현실적으로 해볼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약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보면 아주 정확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의지와 상관없이 스스로 작동하는 자율신경계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자율신경계는 심박수, 호흡, 소화 등을 조절하는 아주 똑똑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역할을 합니다.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연주의 빠르기와 느리기를 조절하듯 상황에 맞게 내 몸의 긴장과 이완을 조율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 자율신경계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바로 위협을 감지하는 거예요. 몸이 먼저 위험하다고 느끼면 심장이 빨리 뛰고 목과 어깨가 굳고 호흡이 가빠지는 식으로요. 과거 인류가 야생에서 살던 시절에 맹수가 나타나면 뇌는 즉시 몸에 신호를 보냈습니다. 심장을 빨리 뛰게 하고 근육을 긴장시키고 언제든 싸우거나 또는 도망갈 수 있도록 준비시켰죠. 이건 우리의 생존 본능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현대인의 뇌가 이제 맹수만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를 반복적으로 무시한 사람, 예측할 수 없이 화를 냈던 사람, 계속해서 자존감을 깎아내렸던 사람도 뇌는 위험한 존재로 인식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어떤 반복되는 상황에서 편두통이 발생했다. 그러면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내 몸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구나.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신체 반응의 문제구나. 그렇다면 이제 궁금해지죠? 이미 켜져 버린 이 몸의 비상 스위치를 어떻게 다시 꺼야 할까요? 우리 몸은 긴장을 하게 되면 특정 부위로 먼저 긴장이 몰리게 되는데 그게 바로 목이랑 어깨랑 턱입니다. 위협을 느낄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깨를 움츠리고 목을 끌어당기고 턱에 힘을 줍니다. 격투기 권투 선수들 생각해보세요. 파이터 자세가 거의 비슷하죠. 물론 일상적으로 이런 긴장이 한두 번 있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관계 속에서 특정 사람을 계속 마주쳐야 하거나 원치 않는 상황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우리 몸도 지속적으로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목과 어깨, 주변 근육이 계속 긴장한 상태로 굳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우리 근육은 원래 힘을 줬다가 다시 풀어줘야 해요. 긴장할 때 손을 쥐었다 폈다 하잖아요. 긴장하면 주먹을 쥐고 괜찮아지면 펴고, 그런데 계속 긴장 상태로 버티면 제대로 쉬지 못하고 단단하게 뭉친 응어리처럼 변해요. 이때는 통증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머리가 아프기 전에 목, 어깨, 턱이 먼저 굳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잠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여러분 어깨가 귀 쪽으로 올라가 있지 않나요? 두 번째, 턱에 힘이 들어가 있지 않나요? 긴장해서 침 삼키기 전에 나도 모르게 이를 꽉 물고 있거나 턱 근육에 먼저 힘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몸이 계속 긴장해서 생기는 두통을 흔히 긴장형 두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 문제는 이 목과 어깨의 긴장이 시간이 지나면서 편두통 회로까지 건드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단순한 긴장성 두통이 어떻게 편두통처럼 심한 통증으로까지 이어질까요? 이제 그 연결고리를 설명을 드릴게요. 목과 어깨에서 올라오는 통증 신호가 계속 반복되고 주기가 짧아지고 이런 긴장 상황이 뇌로 계속 전달이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을 처리하는 회로 자체가 점점 예민해지는 거예요. 목에서 올라오는 통증 신호와 편두통을 만드는 신경회로는 완전히 따로 움직이지 않아요. 목에서 올라온 통증 신호는 편두통을 만드는 신경 신호와 같은 길목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목의 문제가 편두통 회로를 직접 자극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관계 속에서 몸이 먼저 긴장할 때 어떻게 풀어야 할까를 이야기해 볼게요. 물론 나를 긴장케 하는 특정 그 사람을 아예 안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회사 사람일 수도 있고 계속 연락해야 하는 관계일 수도 있고 심지어 가족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 사람을 무조건 피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의 긴장 스위치를 조금씩 꺼주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방법은 3가지예요. 오늘부터 꼭 기억해 주세요. 호흡, 턱과 어깨의 긴장, 그리고 수면입니다. 첫 번째, 호흡입니다. 숨을 길게 내쉬어 보세요. 긴장하면 숨이 짧아집니다. 나도 모르게 숨을 참고 있거나 굉장히 얕게 가슴으로만 숨을 쉬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 숨을 천천히 길게 내쉬는 것이 핵심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코로 4초 동안 들이쉬고 입으로 6초에서 8초 정도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카톡을 열어보기 직전, 대화가 끝난 직후에 딱 3번씩 3회씩만 반복해도 좋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몸이 확 긴장한 다음에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나 지금 굳고 있네 하는 순간 바로 숨부터 길게 내쉬는 겁니다. 두 번째, 턱과 어깨에 힘을 빼주세요. 사람이 긴장하면 제일 먼저 굳는 곳이 아까 말씀드린 바로 목, 어깨, 턱이에요. 그래서 한 번씩 확인해 보세요. 지금 내 어깨가 귀 쪽으로 올라가 있나? 이를 악물고 턱에 힘이 들어가 있나? 혀를 입천장에 꽉 붙이고 있나? 그럴 땐 이렇게 해보셔야 합니다. 어깨를 아래로 툭 떨어뜨리고 턱에 힘을 빼고 혀를 입창자에서 살짝 떼어주세요. 처음에 이거 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내가 힘을 주고 있는데 너무 오래되면 힘을 주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럴 땐 오히려 힘을 꽉 줘보세요. 줬다가 이 힘을 꽉 푸시면 푸는 느낌을 더 강하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 느낌을 받으면 어떻게 푸는지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3번째, 마지막은 수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잘 주무세요가 아닙니다. 자기 전에 그 사람의 카톡을 다시 보거나 낮에 들었던 말을 계속 곱씹거나 내일 또 마주칠 생각을 하게 되면 몸은 다시 긴장 상태로 들어갑니다. 분명 침대에 누워 있는데 몸은 아직도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들기 전 30분만큼은 그 사람과 관련된 자극을 끊어줘야 됩니다. 손가락 들고 따라 하세요. 제일 중요해요. 첫 번째, 카톡 다시 확인하지 않기. 두 번째, SNS 보면서 비교하거나 자극받지 않기. 3번째, 억울했던 대화 계속 떠올리지 않기. 쉽게 말하면 잠들기 전에는 몸에게 이제 안전해 라는 신호를 줘야 합니다. 그래야 몸이 깊은 잠으로 내려가고 낮 동안 예민해진 통증 스위치도 조금씩 안정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그 사람 때문에 몸이 아픈 게 내가 약해서는 아니라는 거. 내가 예민해서가 아니라 내 몸이 지금 이 상황 나한테는 너무 힘들어라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 나를 너무 몰아붙이지 마시고 몸이 먼저 긴장했다면 마음만 다잡는 것보다 몸을 진정시켜줘야 됩니다. 긴장 상태에서 두통이나 편두통이 온다는 건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나를 지키려는 몸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오늘부터 나를 조금 더 안전하게 돌봐주세요.